이제 가서 뭐예요? 가서 써먹어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학교 다니는 사람 읽어봐요. 준부동산 읽어봐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의지해주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선박, 그죠? 선박. 선박은 몇 톤 이상이면 등록이 돼요? 20톤 이상, 그죠? 20톤 이상. 20톤 이상, 그죠? 그래서 준부동산, 그죠? 그러면 읽어봐요. 준주 공법으로 가죠. 뭐라고 써놨어요? 중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주거지역에 의지해주는 것.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은 아니지만 공업지역에 의지해주는 것. 그러면 준부동산은 어때? 학교는 가니까 복합부동산. 그렇죠? 선박은 뭐라는 거예요? 준부동산. 그러면 선박에 가는 계약은 어때?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동산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부 이게 기초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자꾸 기초를 까먹어요. 그래서 어제 뭐예요? 상담을 했죠. 어제 저기 독서실에 가서 CPA 준비하는 애가 있어요. 교수님, 작년보다 올해 성적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어떡하냐? 작년보다 올해 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그러면 아는 거는 많아졌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풀어봤더니 어때요? 다 못 풀어요. 희한하네. 옛날에는 못 모르고 풀 때는 뭐라는 거예요? 못 모르고 풀 때는 막 찍어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심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형님, 누님들이 자꾸 많은 거는 많은데,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뭐만 까먹어요? 제일 어려운, 제일 수강생, 우리 형님들이 제일 많이 들으는 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초를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10문제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 전부 기초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저당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취득, 점유해야 되네. 저당권은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점유했으네. 여기는 점유오네.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만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 X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취득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OX. X죠. 취득 시효가 되려면 점유해야 되겠죠. 취소권은 무슨 건? 형성권이네. 한 번 행사하면 없어져. 그럼 취소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민중에서 취소권은 무슨 권이라고 그래서?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죠. 한 번 행사하면 없어져. 그럼 취소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안 붙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뭐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하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봐야 돼. 자, 애를 써야 뭐가 만들어져? 애가 만들어져. 그렇죠? 애가 만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12월 말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집사람은 내떼어버리고 혼자 집에 살든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가서 3박 4일을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거기 수업이 없어서. 거기 이제 아침마당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20년 동안 시술을 해가지고 시험관하기를 갔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비용이 얼마예요?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갔다.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생각하나? 저게 방송이 나올 거리냐? 나오죠. 방송을 읽으면서 애 없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그러면 방송에 나왔다라는 건 국가한테 그 비용을 두고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내. 자,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그러면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걸 사용할 필요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가서 써먹어야죠. 자, 봐봐요. 자, 공동소유는 아까 얼핏 하고 왔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 공유. 읽어봐요. 합유. 총유가 있네. 총유. 그렇죠. 총유. 자, 그러면, 자, 공유, 합유, 총유.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읽어봐요. 준공동소유가 있네. 자, 읽어봐요. 소유권이 해석하는 습관을 소유권이 아니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 그럼 전세권은 뭐다? 여러 사람이 소유했어. 그러면 뭐예요? 공유죠. 그러면 준공동소유네요. 그러면 준공동소유는 몇 개? 3개. 그쵸?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걸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뭐예요? 자, 지역권이 있어. 특수지역권이 있어. 특수지역권. 제가 보면 특수지역권은, 자, 특수지역권. 자, 시험에 사법고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읽어봐요. 특수지역권의 재산 형태를 골라라. 틀렸어요. 너무 쉬웠던 문제인데. 자, 지역권이죠. 무슨 지역권이? 특수. 특수지역권은 그러면 하나는 가르쳐 줄게요. 단체성을 나타내. 청이네.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재산 형태는 준청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 준이라는 걸 하나 걸어줌으로써, 준을 하나 걸어줌으로써 엄청난 파급 효과가 가져온다고. 파급 효과가 간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요걸 그냥 개무시한다고. 준이라는 것은 의미를 하나 잡고 나가요. 그래서 민총에서, 자, 준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다. 어때? X.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럼 준법률행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2개가 있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맨날 밥만 먹고 뭐 헷갈리는 거. 그럼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어?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와 승인.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읽어가는 습관을 좀 들여두고, 자, 그러면, 자, 뭐가 나올까요? 일몰, 일관주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 일몰, 일관주의. 그렇죠. 그럼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권리. 그러면 여기다 써요. 원칙. 자, 요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밑에다 정리해놔요. 요 4문제짜리 해야 되겠네. 등기법에서 4문제짜리. 민법하고 차파서. 자, 그러면 요 옆에다 어디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차 시간이니까 뭐 2차 시간에는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인다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붙일 거고. 일단 1차 시간이니까 뭐예요? 보자고.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읽어봐요. 일부, 전부, 일부,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가 붙었어요. 권리 일부는 뭐라 그래요? 지분이라고. 지분. 자, 용이 끊는 그러면 뭐예요? 용이 끊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자, 읽어봐요. 자, 자기가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면서 해보라고.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에 읽어봐요. 사용수익 가능.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전부에 사용수익 가능하네요. 그러면 권리 일부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안 되죠. 권리 일부의 종이권은 설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권리 전부에 대해서 상승을 할 수 있죠.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용익권능. 그러면 여기 처분 권능과 관련돼서 처분 권능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소유권.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 저당권.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물부를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처분하려면 분할 절차를 바꿔가야 돼. 그래서 지적법에서 분할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부에 가능하죠? 자,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권리 정보에 대해서 뭐예요? 처분 가능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용익물건은 그러면 전부 일부에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용익물건은 그래서 일물일건주에 뭐예요? 일물일건주에 뭐가 된다? 애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분 권능 소유권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을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일물일건주에 뭐예요?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분 권능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자, 용익권은 일부 전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등기부에 뭐예요?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용익물건의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일부야 전부야? 일부죠. 그러니까 일부니까 즉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일물일건지 그러면 용익물건은 일물일건주의 예로서 가능하다는 거야. 분명히 그러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의 물건이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내용, 순위 물건이라면 동시에 복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그러면 자, 줄을 딱 꺼놔요. 찾아서. 자, 내용.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이제 토지 줄쳐놔야죠. 토지 그러면 뭘 해요? 토지 하면 뭘 생각나? 필지. 토지는 필지 단위로.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나올 거예요. 어디 내용에. 자, 그러면 필지 그러면 이제 하나 써요. 자, 토지. 등록 단위가 필지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가죠. 자, 필지는 자연적으로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줄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럼 필지라는 것은 봐봐요. 인위적 개념이라는 거네. 인위적 개념. 자, 선을 그어서 경계를 삼고 구역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이 인정되면 그 개수가 요거 행방 편차나요. 이게 필이 되죠. 이게 뭐예요? 필지라는 거예요. 필지.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번과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 토지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나 여기 이제 시험에 아까 했던 거 나오죠? 읽어봐요. 용익물건은 분할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말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민총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여기 봐봐요. 이거 누구 소유예요? 답이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요 일부입니다. 어라테 뭐예요? 어라테 지상권을 설정해놨어. 지상권을 설정해줬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위에 뭐가 있어? 지상권. 양이 늘어서 줄었어. 자, 원래는 소유권만 있었잖아. 소유권 위에 뭘 해줬어? 지상권. 그럼 양이 늘었어? 줄었죠? 아니, 늘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민청에서는 무슨 변경? 양적 변경이라고 배우자. 양적 변경.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양적 변경이 있으면 무슨 변경이 있어요? 질적 변경이 있죠. 그럼 질적 변경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질적 변경. 그게 바로 유명한 물산
대기. 그렇죠. 물상대기다. 자, 물건이 뭐예요? 화재가 발생해서 공급이 튀어나왔거든. 무슨 변경이다? 질적 변경이라고 해. 그래서 물적 변경은, 그러면 변경에 대해서는 양적 변경과 뭐가 있다? 질적 변경이다. 처음에 물상대기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저는 지금 민법 총칙에서 끌어온 것을 배운 걸 지금 끌어와서 써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읽어봐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러면 암기가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읽어. 멸애공. 거죠. 멸애공. 다른 시험에는 하나 더 추가되는데, 우리 민법, 특히 공인중개사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읽어봐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자, 그럼 봐봐요. 작년에 이해 못한 사람 오늘은 이해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임차 보증금은 물상대기가 미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갖다 붙여봐야죠. 물상대기 그거 봐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앞으로 가죠. 임차보증은 멸실도 아니고 훼손도 아니고 공용징수도 아니네. 그럼 임차보증은 물상대기가 이거야. 미치지 않는다. 이게 고난도 지문이거든. 고난도 지문. 고난도 지문. 그러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거 작년에 또 출제되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지적 파트하고 등기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까 여기에서는 정리해 놨으니까 특히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건물에 대해 그러면 이제 토지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건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토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저도 몰라요. 넘겨봐야 알아. 건물이 나와. 자, 건물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뭘 전제하냐?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공법에서는 건축법을 배우고 주택법을 배워. 건축법이 넓어, 주택법이 넓어. 건축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축법부터 문제예요. 그럼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같이 하면 뭐예요? 막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주택법만 공포 시간에 열심히 주택법만 들어놓고 건축법은 우리 주택법은 안 들었대. 왜? 같이 들으니까 두 개 짬뽕이 돼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30 몇 년을 강의했더니 자꾸 헷갈리는 게 건축법, 주택법. 또 하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계법이 헷갈린다. 그럼 어디가 더 넓어? 도계법이 넓잖아. 도계법부터 먼저 닫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그게 요령이야. 진짜 합격을 하는 사람들, 요번에 공법이 여기 95점 나온 사람이 있거든. 저기 밑에. 95점. 그 사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사람도 몇 개 달렸어? 눈 2개, 귀 2개, 그 다음에 코 하나, 그 다음에 입 하나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령을 모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건물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물이 넓어, 건물이 넓어. 건축물이 넓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건물 나오네. 토지의 정착물 줄잖아요. 토지로부터 양쪽에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있다. 자, 건물의 일부의 일물을 건적을 관철한다면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냐? 자, 여기에다 이걸 딱 걸어놓고, 여기에 이제 그러나, 시험은 여기서 나오네.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면 한 동의 건물 일부분이 독립성을 갖춘 것일 때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자, 용익물건은 대표적으로 일물일건지에 뭐다? 왜? 집합 건물도 왜? 한 10가구가 살고 있어요. 10세대가. 그러니까 집합 건물. 그러면 이 집합 건물은 어디에서 중요해요? 등기법에서 집합 건물 등기부에서 중요하거든. 요거는 매년 출제되고 있고 등기법에서 요거는 작년에 출제된 게 건물의 건장. 그래서 건물은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 나올 때는 바짝 신경을 써야 돼. 봐봐요. 자, 토지를 전세권을 해서 그러면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이라면 구성물, 매수 청구권. 이제 청구권이 달라져. 그래서 항상 전세권은 자기가 스스로 지금부터 인지를 해. 저 전세권은 뭐가 있다?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바로 수목이네. 수목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민법 아니면 중개사법, 등기법에서 출제돼요.
자, 수목. 자, 수목을 알게 되려면 이걸 배워야 돼. 수목. 자, 수목 설명을 들어요. 누구 토지? 앞토지. 어느 날 어려워서 뭐에 나무를 심었어. 이 나무 소유는 누구 거예요? 앞토죠. 여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거든. 토지에 부합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가실이 열렸어요. 따먹으면 어때요? 전도제가 성립이 돼요. 전도제. 그래서. 자, 그랬더니 어제 뭐예요? 자, 지방에 내려갔다 왔더니, 와, 봄날씨더라고요. 매화꽃이 좀 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주도는 어때? 매화가 완전 개화를 했죠. 며칠 개화를. 이 뭐, 작년보다 올해가 20일이 빠르다고 그러네. 23일이. 왜 빨라요? 윤달이 껴있어서 저번에 얘기했죠. 근데 방송에는 행상 상태에서 그래서 자꾸 자 문제점을 제기하죠. 대기가 안 좋아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봄이 아니야. 바로 윤달이 껴서 그래. 윤달. 작년보다 그래서 제주도가 뭐예요? 20 며칠이 개화가 빠르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그러면 관점의 차이에서 잘못한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우리 조상님들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24절기. 정말 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입춘이었죠. 입춘. 그래서 이제 입춘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일은 따뜻하죠. 그럼 내일모레 좀 추워지니까 그걸 뭐라 그래? 고샘추위라고 그러네. 이제 고샘추위. 자, 그러면 이게 봐봐요. 그러면 이 나무, 그러면 이 수목은 그러면 뭐예요? 토지에 부합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직걸로 하기 위해서는 갑한테 물어봐야 돼. 뭐라고? 나무 심어도 되니? 그래서 읽어봐요. 오케이. 그럼 법을 배운 사람은 이걸 뭐라고 그래? 권원이라고 그래. 권원이라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참. 그렇죠. 근데 그러면 수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의미. 그러면 수목을 뭐다? 여러 수목이 있어. 묶어놨으면 공시방법이야. 그게 명인방법이야. 명인방법에 한 임목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자, 여기 봐봐. 출입금지. 특히 머리가 시커먼 사람은 머리 출입금지. 절대 머리가 시커먼 사람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 말했더니 또 수강생이 뭐예요? 빨간 걸로 하고 왔다고. 빨간 걸 물을 절여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명인방법이거든. 근데 여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등기해주자. 특수법에서 임목 등기부야 임목이거든. 자, 그러면 수목은 원칙적으로 어때? 토지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요거 부분만 읽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봐봐요.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영입하의 물건을 객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네. 그러면 여기 또 뭐냐면 책을 읽는 사람은 요거. 그러나 요거는 빨간 걸로 딱 쳐놓는 거야. 시험은 빨간 거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책을 막 넘길 때 이제 아주 빨리빨리 속도전을 붙여봐. 빨간 거지. 좋은지, 제가 빨간 거든 노란 거는 자기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과 간섭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임목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명인방법. 요 명인방법은 뭐라고 써놨어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그걸 간단하게 뭐예요? 명인방법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미분리 가실 준표나요? 여기 봐봐요. 자, 말 그대로 읽어봐요. 가실이 아직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분리 가실. 그러면 이 미분리 가실은 뭐예요? 수목이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근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종래에 가면 뭘 심어? 사과나무를 심죠. 여기 사과나무, 그러면 엄경, 여기 유리, 여기 은중, 여기는 은경, 여기는 명준, 이렇게 명인방법을 달았네. 그럼 누구 거야? 다 각각 소유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 수목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여기 좋잖아요. 명인방법을 통하여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여기 그러면 작은 은경 적어놨으면 작은 은경 거야, 이제. 명찰을 달아놨으면. 여기는 큰 은경, 그러면 큰 은경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방법이다? 명인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된 임목, 요거 생강 편설하에 등기된 임목. 자,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우리가 잡아보자고. 그러면 요게 이제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게 갖춰져야 돼. 읽어봐요.
소유권, 저당권. 요거 암기해야 돼.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 자,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 소유권 및 물건이면서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해. 등기 등록이 돼야 돼. 자, 나중에 지역권은 등기되지만 남의 물건이야. 그런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봐봐요. 우리 이제 출제원이 무슨 탐탐놀이. 읽어봐요. 임차권. 임차권은 아까 물건에 있어서 없었어. 없었죠. 어머,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이죠. 어머, 임차권은 등기도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부터야,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다시 와. 소유권 및 물건이야. 설사 등기된 임차권이 뭐예요? 채권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은 결론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외워달라는 것은 이거예요. 봐봐요. 소유권은 물건이다. 이거 외워야 돼. 소유권은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권 및 물건이면서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대상은 뭐예요? 물건이어야 되잖아. 임목은 물건이네.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 저당권. 저당권은 소유권이면서 물건이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등기가 됐네.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네. 자,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 줄쳐놔요. 소유권의 대상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원. 이제 여기 이제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목원 써요. 소유권의 대상.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 정도만 우리가 적으면 돼요. 자, 판례도 뭐 우리가 단정히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농작물은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